그거는 좀 좋은 시그널인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정부 발표하고 아무런 효과 없이 끝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뉴스에 속은 여러분들을 위한 부동산 썰전입니다. 자, 긴 말 없이 바로 팩트체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김현미 장관이 어제 토비에 출석을 해가지고 30대한테 안타깝다라고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제 다주택자랑 법인 매물을 이제 던지는 매물을 30대가 받아주는 거 아니냐, 영끌로 받아주면은 상투 잡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에 전세 매물을 이제 월세나 반전세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를 4.5%에서 2.5%까지 낮추는 바람에 이제 전세가 오를 거다, 오히려 전세 시장이 불이 붙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현미 장관 발언인데요. 이건 좀 사실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직 검증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계가 더 나와봐야지 정확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난달 기준 아파트 거래량 그 양상을 한번 보니까 법인이 개인한테 매각하는 건수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네네.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법인이 개인한테 넘긴 거래가 올해 1월 2,500건에서 7월 6,580건까지 늘었어요. 그 중에서 서울은 133건에서 303건. 한 3배. 네, 그 다음에 인천도 105건에서 211건.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833건에서 2060건 정도가 되는 거죠. 대체로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네요. 그렇죠. 예. 비율만 봐도 한 2배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런데 다주택자의 물건을 개인이 샀다라는 것은 데이터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까 검증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래가 많긴 한데 거래마다 꼬리표를 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거는 정확한 내용으로서도 많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 다주택자 매물이 개인한테 갔다라는 것은 조금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문제는 그러면은 법인이나 다주택자 매물을 30대가 산 건 맞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저번 화에서 한번 팩트 체크를 했지만 실제로 뭐 30대가 특별히 많이 샀다는 증거는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뭐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또 집값이 떨어지는 시그널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김현미 장관이 안타깝다고 한 거는 이 30대 여러분 상투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영끌하면 어떡합니까? 안타깝습니까? 요 시그널인데, 지금 정부가 집값이 떨어질 거다 하는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지금 정부 들어서 정말 많이 했고, 팩트는 집값은 엄청 올랐다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보도로 나온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한 2017년 8월 2일에 파리 대책을 내면서 집값 안정이 최우선이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라는 말을 했고, 18년 1월에 올해부터 정책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집값이 좀 하락할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값이 계속 올랐죠. 그러고 나서 대책을 더 내고 2019년 4월에 김응진 당시 국토부 정책관이 집값 하락세가 이제 계단식으로 나타날 거다, 현대 시점은 계단의 평평한 부분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또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집값이 평균적으로 54%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5억 얼마였던 집값이 뭐 8억 9천만 원, 뭐 9억 얼마까지 이제 됐는데, 그러면은 문제는 과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냐. 정부가 지금까지 공언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가 사실 문제예요. 더 떨어질 거냐 말 거냐.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던지는 매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특정 지역에 똘똘한 한 채라고 이야기하는 그쪽 시장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양극화가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던진 매물의 다시 차익을 실현했던 그 매물들이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서 주택을 매수한다라면은 그 지역의 가격은 더 평평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눌러서 더 단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법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그거는 좀 좋은 시그널인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왜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실거주를 고려를 한 게 아니라 거의 투자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100% 투자 목적.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투자를 하면서 그 안에서 형성되는 거품들이 발생이 되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법인 매물을 지금 던지시는 분들은 진짜 저점에 매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상투라면 상투에 파시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 모든 자본들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똘똘한 한 채 이런 게 거의 갑니다. 막 간다고 보거든요. 저도 네. 바보가 아니라면 네. 지금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네. 있고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인데 이 돈들이 그럼 다 어디로 가겠어요? 꽤 많은 차익을 실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당한 차익이 실현이 됐을 거고. 네, 그리고 법인을 활용했으면은 한 채가 아니라 분명히 여러 채를 가졌을 거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 돈 하나마다의 금액이 한 곳에 뭉쳐진다면은 꽤 큰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법인들이 던지는 매물들이 아마 똘똘한 한 채 이런 거 안 던질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안 되죠. 본인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는 안 던질 거고 아마 중저가 매물 위주로 털어낼 건데 어쨌든 자기가 다주택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저가 매물들을 털어낼 텐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전월세 전환율 문제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설명을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지만 각 언론에서 전세값이 급등할 거다 이런 네.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전세를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향후에 그런 계속적인 규제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방어적으로 좀 심리적인 작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죠. 그 시장 플레이어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움직이는 그렇지 거는 않아요.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심리적인 요소가 네네, 굉장히 심리적인 요소가 진짜 크고 뭐 대부분 집주인분들이 전월세 전환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니까 4%였던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바꾼다면은 3억 원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에서 62만 원 정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전세 보증금의 그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고 12단으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네네. 들어서 3억에 곱하기 0.04 네네. 그 다음에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계산하기가 편한 겁니다. 12달 이렇게 네, 해서. 그렇습니다. 저 3억 원을 예를 들면 좀 그냥 계산하기가 좀 편리해서 딱 그런 떨어지더라고요. 거죠? 딱 떨어지니까. 4. 그렇죠, 10이 그렇죠. 딱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뭐 산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월세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더 낮아지니까 이것보다는 전세를 올리는 게 좋겠다 라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대표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강제 조항도 아니고 실제로 그게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냥 정부 발표하고 아무런 효과 없이 끝날 것 같아요. 약간 탁상행정 같이 느꼈어요. 왜냐면 팩트부터 보면요.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 6월 기준으로 5.9%고요. 지방은 7.1%예요. 서울만 봐도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 빼고 모든 지역이 4.8%에서 5.3%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규정도 안 지켜지는데 이걸 2.5%로 낮췄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직전 계약액 대비 전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본인들 월세 수익이 어떻게 변화했든 전세를 마음대로 올리기는 좀 어려울 거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첫 번째 법인 매물을 개인이 받아주는 사례가 늘기는 했다. 하지만 30대가 샀는지는 알 수가 없다. 30대가 유달리 뭐 주택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도 최근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다주택자 매물인지는 정확하지가 않다. 요까지가 이제 팩트예요. 네.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께서는 전세값 상승을 조금 부추길 요인이 있다 네. 라고 보셨고 저는 이게 뭐 아무런 뭐 변화 없이 그냥 선언적인 내용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뭐 강제성도 없고 현재 지금 실제 상황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